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이 상한가나 하한가를 간 종목들의 재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인데,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종목의 특징을 이 영상 하나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오늘 키워드는 KG그룹과 캡터스 프라이빗이 쌍용차 인수전 컨소시엄을 참여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철강 생산지 탕산시가 다시 봉쇄가 된다라는 소식에 철강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과자, 빙가류 가격 상승 전망에 식음료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식자재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한국 맥널티나 서울식품이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 코로나 치료제가 일본에서 긴급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일동홀딩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주들의 모습은 좀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하나씩 보면은 KG 그리고 캡터스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이 쌍용차 인수전 컨소시엄 참여 같은 경우 이 재탕 뉴스입니다. 12일 날에 이제 나왔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과 대비되는 게 어제 이제 쌍용차 인수를 앞두고 쌍방울 그룹에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쌍방울이랑 광림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KG 그룹도 이 쌍용차 인수 테마로 엮여가지고 이제 같이 오늘 상승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메이슨 캐피탈이나 KG 스틸이 상승을 했는데, 이 메이슨 캐피탈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가 캡터스 프라이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KG 그룹과 캡터스 프라이빗이 같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쌍용차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니까 이 메이슨 캐피탈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전에도 같은 이슈, 결국에는 쌍용차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탕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KG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철강 생산지 탕산시를 봉쇄한다라는 소식과 같이 엮여가지고 좀 상한가를 간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오늘은 봤을 때 메이슨 캐피탈이 KG 스틸보다 상한가에 먼저 안착을 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KG 그룹 관련 대장은 이제 메이슨 캐피탈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은 왼쪽이 이제 주봉이고 오른쪽이 일봉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 분봉으로 봤을 때 3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상한가를 2시 57분에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KG 스틸 같은 경우에는 2시 57분이 이 순간인데, 메이슨 캐피탈이 먼저 상한가를 가니까 더 이상 상한가를 가면은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당일의 2등주였던 이 KG 스틸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이제 1등주, 그러니까 오늘만 따지고 봤을 때는 이 메이슨 캐피탈이 좀 1등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메이슨 캐피탈이나 KG 스틸 같은 경우 내일 메이슨 캐피탈이 어떤 식으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고점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쌍용차 인수에 대한 그런 재료 자체는 아직까지도 그냥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뭐 인수가 확정이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재료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높은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 갭을 좀 띄운 다음에 아침 일찍 상승했다가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쌍방울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텐데, 어제 상한가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런 윗꼬리 분봉상에서 아침 일찍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 줬지만, 이 상승을 하다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KG 스틸 같은 경우 옆에 주봉을 봤을 때 이게 철강주로 엮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주봉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이런 저항 구간이었던 것을 이 한 번의 1차 상승 파동, 이게 1차 상승 파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번에 여기를 뚫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뚫더라도 나중에 한번 좀 쉬어갔다가 나중에 뚫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치면은 일단 조금 고점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자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KG 케미칼도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얘가 원래 대장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상한가를 먼저 갔던 종목이었는데, 일단 KG 스틸이 좀 이 KG 그룹에서 상한가를, 그러니까 대장주가 좀 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이 눌림 매매하면서 생각을 좀 적어놨는데, 제 생각을 어제 이제 쌍방울 그룹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쌍방울과 그 다음에 광림이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상승했던 이유는 이 쌍방울 그룹에서 쌍용차를 인수한다라는 그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이제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 이게 실체가 없는 재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떨어지더라도 매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지만 이 쌍방울 그룹의
돈이 들어온 모습이 좀 확인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반등 없이 고점 대비 50%가 넘는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돈이 들어온 종목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게 한 번 정도 이게 많이 빠졌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쌍용차 인수라는 이 재료 자체가 아직까지 끝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봤지만, 시장에서는 이 쌍용차 인수는 좋은 재료다라고 인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사실 매매를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보면서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서 쌍방울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면은 KG 그룹도 한번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미리 하게 되고,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매수를 할 수가 없지만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음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온 모습은 뭐냐, 쌍방울이라는 종목이 앞에서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음봉으로서 그 빠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분명 이게 이 거래대금 자체는 얼마 터지지 않았지만 이 순간에 들어왔던 돈이라는 게 존재를 할 겁니다.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 돈 자체가 이제 하락을 할 때, 이 하락을 했을 때 저는 이제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해가지고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에 말했듯이 부정적으로 이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이 기술적인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매매를 아예 안 했지만, 시장에서 첫 번째 돈이 들어온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 이 돈이 결국에는 고점 대비해서 50%를 빼면서 이 뺐을 때 한 번에 이게 다 세력이 팔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긴 됐습니다. 지나고 나서 봤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돈이 들어온 모습이 확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과대낙폭이 나오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더 나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 철강 생산지 탕산시 봉쇄 소식에 철강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을 하면서 봉쇄 해제를 했다가 8일 만에 이제 탕산시를 다시 봉쇄를 했는데요. 이 탕산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철강 생산의 13%를 차지하는 주요 철강 생산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EU에서 러시아 LNG 제재 조치를 또 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 대신에 미국에서 이제 유럽 LNG 수출을 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철강 이런 강관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강철강 정말 강한 모습으로서 이제 상승이 이어져서 나온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하이스틸, 하이스틸도 이제 4등분선 그어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종목으로 생각을 하는데, 얘가 이제 조금 더 떨어졌으면은 더 매매하기에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어가지고 한번 이런 데서 한번 볼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장이었던 이 금강철강 같은 경우, 일단 제가 북마크를 좀 지정해서 관심 종목으로 선정한 다음에, 얘는 이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상승을 했던 모습들 있죠. 이 상승을 할 때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계속 연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얘가 한번 나중에 눌리게 될 때 이 다음 눌린 구간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이 북마크를 지정을 좀 해놓겠습니다. 얘는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일철강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부국철강도 오늘 상승을 좀 했는데, 확실한 모습이 뭐였냐면은 이런 것들, 얘가 이제 대장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앞에 있는 이런 상승 구간, 3월 20일 날에 24일 날에 상승했던 구간이 있죠. 이 고점을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3월 24일 날 같은 날이 이때입니다. 이때 3월 24일 날 보다 이 3월 24일 날에 고점 구간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 있었고, 오늘은 아예 그냥 강하게 이런 저항대를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대장주가 아닌 종목은 이렇게 3월 24일 날에 결국 고점을 만들었던 거를, 이 고점을 오늘 상승을 시켜주지 못하고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얘가 대장은 아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자, 빙가류 가격 상승 전망에 식음료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원자재값 인상 부담으로 과자, 빙가류 가격이 상승 전망이 되어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롯데제과에서 이 저번 달 31일에 빼빼로나 빈츠의 과자 가격을 최대 20% 인상을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런 크라운제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인상을 하지 않았지, 여기서도 이제 인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주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주 보면은 크라운 제가가 오늘 대장으로 상승을 했는데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구간 있죠.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진 종목이 이렇게 나오고 내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모습이 나와준다 하면은 저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이런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이제 매매를 이제 할 겁니다. 이제 나중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제 관심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북마크를 지정을 좀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운 혜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것은 앞에 이런 고점 구간을 못 뚫어줬죠. 이런 못 뚫어준 모습에서는 확실히 크라운 제거가 대장으로 보여지는구나. 앞에 있는 이런 양봉을 얘는 확실하게 오늘 상한가로 돌파를 해줬지만 크라운 혜태 홀딩스는 돌파를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국 FMB 같은 경우에는 얘도 식음료 관련된 종목인데 그래도 단기간에 만들어진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한 모습은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 그냥 관심 종목으로 확인해가지고 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두 가격 및 제빵 사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 세계 커피 재배지가 2050년도에 50%까지 감소를 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원두 가격이 상승을 좀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한국 맥널티가 상승을 했고, 서울식품이 제빵 사업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에는 원두 가격 이 인상이 되면은 이런 원두를 유통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요. 요 며칠 동안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최근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식품도 오늘 추가적으로 이런 단기간에 만들어진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와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를 선을 그었던 이유는 이런 지지를 받았던 구간,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들이 이렇게 여러 번 부딪히고 했던 자리 자체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좀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거 선을 이렇게 그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시오노기 제약 치료제가 5월 이내에 입법 추진이 되면서 긴급 승인 기대감 소식에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전원일치로 통과됐다라는 소식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일본에서도 긴급 승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시오노기 제약의 이 코로나 이 치료제고 이 치료제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인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크게 상승을 했던 모습에 이제는 좀 힘이 없어지는 모습이 반대로 이제 지분 36%를 보유한 일동홀딩스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동홀딩스가 여기서부터 크게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 5월 달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긴급 승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재료 소멸로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떨어지더라도 이제 어차피 코로나 치료제 긴급 승인 재료로서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재료가 끝났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이 종목은 매수를 하진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렇긴 한데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나는 거는 이런 구간에서 돈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온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질 때는 한번 비중을 좀 줄여서라도 한번 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을 잠깐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밑에서부터 거의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던 모습이 나와줬었고 15,000원이었던 종목이 79,000원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의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락했던 종목을 보면은 이지홀딩스,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남해화학이 상승을 했는데 옥수수 가격 최고치를 이제 달성을 계속했지만 주가가 2달 전부터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고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테마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테마 같은 사료 관련된 종목이더라도 이 새로운 테마 종목이 나와서 돈이 그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제 상승을 했지만 오늘 갭을 띄워놓고 밑으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고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그동안에 이런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결국 올라가고 싶어도 이런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물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의 이런 힘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은 구간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SA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천연가스 관련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GSA 같은 경우 어제 제가 이런 구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줬고 여기서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와줬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하려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그 천연가스 가격이 또 신고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가로
8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또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구간을 트라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새벽에 천연가스 가격이 한 8% 넘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개파락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봐야 될 것이, 천연가스가 과연 여기서 진짜 끝이 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어제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상승해놓고 어제 새벽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천연가스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도 GSE도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한 번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치면은 오늘 이런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에서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 상승했던 이 양봉 있죠, 이거를 기준으로 이거를 4등분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여기서도 한번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하는 식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고, 만약 여기서 천연가스가 이제 떨어진다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이런 구간이 손절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매수를 해봐야겠다. 오히려 이게 지금 천연가스가 떨어졌지만 하나의 이제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박스권을 만든 자리에서 돈이 들어왔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GSE를 한번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